2007년 일본. 불황기에 쇼핑을 즐기는 여자들을 의아하게 보는 직원. 저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길래 이런 불황에도 돈을 펑펑 쓰시는 거예요? 저기서 와타나베 부인 있잖아. 와타나베 부인이요? 뭐 재벌 며느리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비결 궁금하면 가서 한번 물어보든지. 한번 물어볼게요. 실례합니다, 고객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저 혹시 와타나베 부인이 누구신지 네?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혹시 와타나베 부인이 어느 분이신지 제가 와타나베 부인이에요. 제가 와타나베 부인인데요. 자신을 모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말하는 주부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와타나베 부인의 캐리 트레이드. 와타나베 부인의 와타나베는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처럼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 중 하나이다. 와타나베 부인은 국제금융가에서 일본 외환 투자자들을 부르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데 2007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와타나베 부인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파워를 지닌 와타나베 부인. 그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2007년 도쿄의 법원. 이에 본 법정은 피고 이케베 유키코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미납한 세금을 포함해 총 2억 엔의 추징금을 부과한다. 탈세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 주부. 그녀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무려 1억 3천만 엔. 현재 한화 가치로 약 13억 원에 이른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큰일이네. 저금을 하면 뭐해? 이자가 없는데. 참.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나. 이게 다 정부가 하는 이상한 정책 때문이야. 차라리 돈을 금고에다 넣어놓을 걸. 가만, 이왕 이렇게 됐는데 주식이나 해볼까? 아니야. 다른 재테크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어.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시달린 일본.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 은행의 예금 금리는 0.1%도 되지 않는 상황. 남편 월급만으로는 불안했던 이케베는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 시작하는데 틀렸어. 애매한 돈으로 투자하기엔 마땅한 방법이 없어.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대로 인하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려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5%씩이나 된다고? 일본 금리는 지금 제로인데. 호주 사람들은 저축할 맛 나겠네. 응? 가만. 내가 호주은행에 저금을 하면 되잖아. 우연히 호주의 금리가 일본보다 높은 것을 알게 된 이케베. 그녀는 일본과 호주와의 금리 차이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
고객님, 대출 승인 완료됐습니다. 대출하신 100만 원 쓰시던 계좌에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저 쓰던 계좌 말고 계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그럼 어떤 상품을 해드릴까요? 일본은행 계좌 말고 호주은행 계좌로 만들어주세요. 호주은행 계좌요? 네. 이 은행하고 연계된 호주은행이 있던데요. 이거 100만 원 다 그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전부 다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호주은행에 계좌를 만든 이케베 유키코. 그녀는 대출받은 100만 엔을 곧바로 호주은행에 입금했다. 이케베처럼 이자율이 낮은 일본에서 빌린 엔화를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높은 국가에 예금해 본국에서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패턴을 엔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한다. 현금 결제를 해주세요. 현찰로 할게요. 이런 엔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그녀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4억 엔, 현재 한화 가치로 약 40억 원에 달한다. 그러던 2007년 누구시죠? 이케베 유키코 씨, 당신을 탈세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래요? 환차익으로 벌어들인 4억 엔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무려 1억 3천만 엔을 탈세한 이케베. 결국 소득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 그 얘기 들었어? 50대 주부가 엔캐리 트레이드로 자그마치 4억 엔을 벌었대. 4억 엔? 에이, 애초부터 돈이 많았나 보지. 100억 엔 가지고 있으면 누가 4억 엔을 못 벌어? 아니래. 우리 같은 평범한 주부라던데? 어? 캐리 트레이드가 대체 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대? 그러게 말이야. 근데 평범한 주부가 한 거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이케베의 탈세 사건이 보도되자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인 주부 사이에서 더 큰 주목을 끌게 된다. 와타나베 부인들이 2007년 한 해 동안 팔고 산 외환 규모는 200조 엔에 달하는데 이는 도쿄 외환시장 거래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세계 금융시장에 흘러다니는 와타나베 부인들의 돈이 40조 엔, 약 36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캐리 트레이드는 국가 간 일정 정도 이상의 이자율 차이가 존재하는 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재정 거래이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이자율 하락에 따라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났고 유럽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도 등장했다. 캐리 트레이드는 자본이 부족한 신흥국에게 자본이 많은 선진국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생산 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캐리 트레이드는 핫머니, 투자금이 갑자기 몰리거나 빠지면 대상국의 통화 가치가 흔들리게 되고 이는 투자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칫 경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최근 와타나베 부인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한 일이 터키에서 벌어졌다. 리라화 환율은 2008년 5월 22일 1달러당 4.6746에서 다음 날인 5월 23일 4.8500까지 올랐고 장중 한때 4.9290까지 치솟았다. 달러 리라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다. 하루 만에 5%나 폭락한 것이다. 리라화 폭락은 일본 도쿄에서 시작됐다.
와타나베 부인들은 도쿄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리라화를 내던졌다. 그 결과 리라화는 도쿄시장 개장 초에 3%나 폭락했다. 그렇다면 와타나베 부인들은 왜 리라화를 한꺼번에 매도한 것일까? 그동안 터키 국채가 연 14%의 금리를 준다는 매력에 빠져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 재정 적자 등을 따지지 않은 채 터키의 금융자산에 대량 투자했던 와타나베 부인들. 하지만 2018년 들어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신흥국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리라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총선을 앞둔 터키의 대통령이 금리가 낮을수록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된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와타나베 부인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이에 와타나베 부인들은 더 이상 리라화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한꺼번에 리라화에서 탈출했고 리라화 가치는 2018년에만 40% 가까이 하락했다. 이번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 캐리 트레이드 말고 더 괜찮은 투자처가 없을까? FX 마진 거래에 크게 대인 와타나베 부인. 투자라는 도박은 도박 심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루하고 가혹한 것이지만 도박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변덕에 돈을 걸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말했다. 장기 불황의 낮은 금리에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 선진국의 저성장, 저금리의 지속적인 경제 흐름으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에서 와타나베 부인들의 캐리 트레이드 투자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